이제 네 번째 스텝. 권리 행사예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칠판을 지워 볼게요. 자,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채로서는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고요. 1, 2, 3, 6, 208. 상환할증금이 236, 208이죠. 100만 원 대비. 저 상환할증금은 상환할증률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에 23만 6,208원이니까 100만 원 대비 23.6208%를 더 준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증률에 대한 얘기는 442페이지 맨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사채로서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발행 시점이기 때문에 사채는 926 993이죠. 당연히 이제 15% 할인율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926 993은 결과적으로 3년 후에 뭐를 향해 가냐? 123만 208원을 향해 가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여기에 삼각표가 존재할 텐데요.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요. 443페이지에 삼각표가 있어요. 자,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다 그릴 줄 아는 거니까 926 993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15% 시장이자를 적용하고 현금이자 5만 원씩 하면 마지막에 1236 208이라는 장부금액상의 사채 삼각표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표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진부하고요. 결국은 이 926 993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1236 208을 향해 가더라. 이제 그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장부금액을 보면 926 993이 1년 뒤에 1016 042 이의 장부 금액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겠지만 첫째 년도 이자 비용 얼마야 하면 916 993 곱하기 15%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139 049라는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건데 이건 삼각표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118 448이 됐다가 이 숫자가 이제 1년 뒤에 1236 208로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본의 전환권 대가에 있던 73007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에 전환사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이런 거 할 사람들도 아닌데 그럼 시험 문제가 권리행사 때 뭐가 나느냐? 자, 권리행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444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에 전환시 회계처리인데요. 만약 2002년도 12월 31일 날 전환된다면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원래 이게 뭐 7월 1일 날, 9월 1일 이렇게 전환될 수 있어요. 그건 실무죠. 그리고 그건 CPA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큰 이슈를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 시험 무조건 연말 연초 전환이에요. 연말 연초 전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얘가 2002년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 부채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 부채 금액은 삼각표를 그려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18 448이 써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1118 448은 전환사채 얼마, 상환할증금 얼마, 전환권 조정 얼마로 차액이 생겨갖고 요 숫자가 나온 거지만 그건 주관식 시험 문제인 거고 객관식에선 1118448이라는 숫자의 장부금액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조심하실 건 시험장에서 이게 1분에서 2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916 993부터 출발해갖고 언제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할 때 엘리베이터 얘기했듯이 마지막 현금 흐름이 얼마입니까? 5만 원에 1236 208이니까요. 이거 1년 땡겨와요. 15%로. 물론 단수 차이 1, 2원은 나요. 그럼 1118 448 나오죠. 그러면 이 1118 448이 부채인 상태고 여기에 전환권 대가가 73007이 있는 상태예요. 얘는 숫자가 한번 밖에 안 바뀌는 거죠. 자본은. 예. 자, 이 상태에서 권리 행사가 됐다고 쳤을 때 시험 문제에 날만한 건 뭐가 있느냐? 그건 좀 이따 보고 기본적인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권리 행사가 됐어요. 그럼 빚을 갚는 거죠. 부채가 없어져요. 사채로 써볼까요? 물론 이제 이 사채를 제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원래 전환사채 100,
할증금 236208 그다음에 차이 금액만큼인 전환권 조정이 반대로 서로 써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채가 1118448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빚을 갚는 대신 주식을 줘요. 주식을 주게 되면 자본금과 주발초가 생기겠죠. 자, 근데 현재 국제회계 기준은 이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있던 전환권 대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저 전환권 대가는 최초의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걸 전제로 미리 받은 선급의 의미다. 선수의 의미다 라고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이 전환권 대가를 주식 발행가에 넣는 게 과거의 회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급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 전환권 대가를 다 대체해줘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대체하라 혹은 대체하지 말아라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전환권 대가가 없어져야 되겠죠. 73007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본금과 주발초인데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액면 10,000원당 보통주 한 주니까 몇 주 주죠? 100주를 주죠. 액면 주식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이게 자본금이에요. 50만 원. 나머지가 다 뭐? 주발초. 플러그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대 맞추라고요. 자, 이게 전환시 회계처리예요. 그렇다면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본 쪽으로. 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환권의 권리가 행사됐을 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부채 금액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것이냐 밖에 없어요. 자,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전환사채를 틀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쫄지 말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험에 뭐가 날만한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게 권리 행사 시점에 시험 문제 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 증가액이 시험에 나요.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분계를 끊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자본 증가액은 1118448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빚을 주식으로 상환하니까 부채가 없어져요.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1118448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한 건 요 부채 금액이에요.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시험에 날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주식 발행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참 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분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주식 발행가예요. 그러면 얘는 부채 장부가 더하기 전환권 대가예요. 시험에 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시험 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흐름은 이해하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셔야 돼요. 다음, 이게 주식 발행가도요. 만약에 전환권 대가를 주식의 발행가에게 대체하지 말아라 라고 시험 문제 났다면 당연히 주식 발행가엔 대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식하면서 하자고요. 일단 기본 포맷만 지금은 공부하는 순간이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부분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전환사채에 70%만 전환할게. 이래버리면요. 그냥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70% 곱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70%로 접근하지 말고 처음부터 100% 접근했다가 나중에 일괄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환사채의 기본 뼈대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거 이외에 없어요. 더 공부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예제를 풀 시간을 드릴게요.